명지대학교 MJ 대입공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입학사정관 강민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 고민이 많으실 이 시기에 명지대학교도 여러분들의 대입 지원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MJ 대입공감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입학처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명지대학교 소개 및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장영순 입학처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입학처장 맡고 있는 장영순 교수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로 또 바쁘실 텐데요. 저희 대학에서 하는 MJ 대입공강에 참여해 주신 모든 수험생과 또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그 많은 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대면에서 여러 말씀도 드리고 또 질의사항도 받고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우리 이번 입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특히 저희 대학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여러 수험생들의 조금 지원 전략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 수도권 대학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브로 진행되는 관계로 저희가 조금 자유스럽게 좀 편안한 자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저 혼자 하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그럼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 하는 거라 좀 많이 떨리네요. 근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지대학교 소개와 2022학년도 저희 대학 대입 전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에 대한 그 인재상과 특성화 방향, 그리고 캠퍼스하고 전공, 그다음에 저희 대학의 시청하고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1948년에 개교를 해서요. 현재 한 73년이 되었고요. 그동안 14만 명의 명지를 배출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그 인재상은 명지인으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저희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배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융합, 실용, 그다음에 창의, 자기주도, 어우름, 배려 등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단순히 대학 내에서 책으로 배우는 그런 내용, 그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세상에서 실천을 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인재, 특히 융합적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학에서의 학습으로 요새는 그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스스로 그 깨닫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와 소통하고 또 참사랑을 실천하여 어우름과 배려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또 기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특성화 방향은 페이스라는 모델로 요약이 됩니다. 이 중에서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게요. 이 플렉서블 유연화라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은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대학에 들어오면 부전공, 복수전공, 그리고 전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좀 자유롭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대학의 캠퍼스는 서울과 용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용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들도 서울 캠퍼스로 복수전공을 한다든가 전과하는 게 비교적 용이하고요. 마찬가지로 인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들도 자연 캠퍼스로 전과하거나 복수전공을 하는 게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개의 학과에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융합적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은 여러 개의 학과들이 하나로 뭉쳐서 학생한테 다양한 교과를 제공해서 그
각 그 학과의 벽을 허물고 그거를 뛰어넘는 연계 전공이라는 것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캠퍼스입니다. 저희 대학 캠퍼스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에 있는 인문 캠퍼스와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자연 캠퍼스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인문 캠퍼스는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새로운 복합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학생들이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시설을 저희가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 그러니까 9월 달부터죠. 9월 달부터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찾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이제 2022 전형을 통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아마도 비대면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입생들은 이렇게 새로 지어진 최첨단 건물에서 학교 생활을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방송도 이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 캠퍼스의 도서관을 또 최근에 새롭게 지었는데요. 이 도서관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 도서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캠퍼스는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한 대중교통, 특히 강남에서 한 1시간 이내로 대중교통을 타서 도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주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강남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물은 또 역시 최근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창조예술관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창의성을 저희가 발휘하기 위해서 아주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캠퍼스는 상당히 캠퍼스가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봄에 벚꽃이 피거나 가을에 또 낙엽이 질 때 캠퍼스의 낭만을 학생들이 충분히 즐기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정평이 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캠퍼스는 캠퍼스 이름에서 보듯이요, 주로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런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연 캠퍼스는 이공계 학생들 그리고 예체능계 학생들, 건축대학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그런 캠퍼스로 되어 있습니다. 캠퍼스가 넓다 보니까요. 특히 이과하고 그다음에 공대 학생들이 이제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문 캠퍼스에 있는 몇 개의 학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문 캠퍼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문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들의 단과대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등이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ICT 융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ICT 융합대학은 우리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요새 말하는 빅데이터니 AI니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전공들이 모여 있는 단과대학입니다. 근데 이게 공과대학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의 계열이 대부분 모여 있는 인문 캠퍼스에 이 공과대학 학과가 특별하게 존재하는 게 ICT 융합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ICT 융합대학의 사실 이 입시 결과의 성적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조금 높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하고 ICT 융합대학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인문사회 계열에 들어온 학생들이 ICT 융합대학하고 같이 엮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연계 전공이니 복수 전공인을 통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핸드폰을 이용한 무슨 정보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도 같이 습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융합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성인 학습자, 30세 이상의 학습자로 성인 학습자로 부르는데요. 성인 학습자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재직을 한 3년 이상 한 그런 특별 전형을 통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아마 이 학부모님도 다 30세가 넘으셨겠죠. 그래서 난 대학에서 새롭게 뭔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미래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 전형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 인문 캠퍼스는 현재는 지하철이 사실은 근처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좀 대중교통 접근성이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그걸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서부선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2023년부터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희 대학 바로 앞에 그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아주 교통에서도 아주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 서부선은요, 그 주요 대학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지나고요, 연세대학교 지나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교, 이렇게 세 개의 대학을 지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학과 체제를 잠깐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인문대학, 그 단과대학이 있고 그 밑에 학부가 있고 학부 밑에 학과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단과대학 밑에 이렇게 그냥 학과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저희 수시 모집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요 맨 마지막에 있는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시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요 어문학부, 뭐 인문학부 이런 식, 또는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대학 이런 식으로 좀 광역화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그냥 사회과학대학이니 뭐 인문학부니 어문학부 이런 데 소속돼서 공부하다가 2학년 올라갈 때 나는 어느 과를 가야겠다라고 정해서 2학년 때 학과를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되겠고 내 전공이 뭔지를 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과 단위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우리 정시에 수능 준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쓴 학생들은 자기의 꿈과 뭐 끼 또는 비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고민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2학년 때 자기 전공을 찾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뭐 학부 또는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캠퍼스입니다. 자연 캠퍼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그리고 뭐 예술체육대학, 건축대학 등 이공계 또는 그 예체능계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단과대학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계 전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많은 대학이 마찬가지로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의 과에서 또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 대학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개의 학과에서 뭔가 과목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과목을 고루 듣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을 또는 새로운 그 학위를 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연계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 전공은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지속적으로 개설을 하고 또 이제 시대에서 이제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개설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학생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계 전공이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이 원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문 ICT 콘텐츠다 그러면 인문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그 학생들은 주로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우리 ICT 융합대학에서 이제 IT 교육을 조금 받고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IT 기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사회과학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특히 요새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가르치는 그런 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또 AR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영대학에서 하는 이제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요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시키는 그런 연계 전공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공과대학을 보면은 전기, 전자, 기계 이런 세 개의 학과가 모여서 요새 뭐 스마트 팩토리니 또 인베디드 시스템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전기, 전자, 기계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를 공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같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동시에 공부하고 그 융합적 역량을 길러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스마트 팩토리를 개소를 했습니다. 요새 뭐 테슬라 얘기가 많은데요. 테슬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사람이 거의 없는 무인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런 공장의 어떤 그 모형들을 저희 대학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실천적인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대학은 반도체에서 장비에 조금 특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공학이라는 연계 전공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그 요새 뭐 자율주행이니 그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모빌리티가 운송 수단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부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학부에 또 입학한 학생들이 스포츠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뭐 스포츠 ICT 연계 전공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저희 대학은 학생들이 하나의 과에 들어와서 그 과에 집중적으로 심화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외에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서 어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들을 손쉽게 체득하고 그런 융합적인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졸업상의 취업 및 창업 성과입니다. 저희 그 특별한 일부 과에서는 취업률이 100%가 되는 그런 그 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유지 취업률이 한 80% 내외가 됩니다. 유지 취업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에 얼마나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냐라는 건데요. 학생들이 성실하고 이러한 경우에 그 회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데 저희 대학은 유지 취업률이 꽤 높습니다. 즉 성실한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대학에서 그 출신자 중에 CEO로 지금 그 종사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 출신이 9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창업을 해서 학생들이 나가길 가장 원하는 게 최근에 이제 컨텐츠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게임인데 그 게임 업체 CEO도 저희 대학이 전국에 2위를 차지하는 그런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즉 저희 대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앙트레프러너십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고 또 창업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이 이제 취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그 CEO가 됐을 때의 그 회사의 매출 평균이 한 21억이 돼서 전국 대학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저희 대학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창업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대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수시에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요. 수시 전형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간단한 요약하고 수시 모집에 대한 핵심 내용,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올해 2022 학년도죠. 3,059명을 선발을 합니다. 수시에서는 총 2,055명, 67.2%를 선발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1,004명, 숫자도 아주 잘 저희가 설정을 했네요. 그래서 1,004명 전체의 32.8%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 중심으로 하는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을 운영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논술 전형을 운영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대학은 논술을 운영하지 않고 교과, 종합, 그다음에 실기 전형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또 두 개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내신 성적 100%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요. 내신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종합 전형도 그 서류 100%, 서류라고 하면 주로 이제 학생부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소개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그다음에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다양한 그 저희가 전형을 오픈해 놓은 것은 그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고등학교의 생활에 따라서 적절한 전형을 저희가 선택해서 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전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과
교과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과거에는 교과 성적 전형이라고 불리던 것을 그대로 이름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천서를 받고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학생들만을 위한 또 특별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또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교과 면접 전형이 있고 이 이외에도 뭐 고른 기회 전형, 또 아까 말씀드렸던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성인 학습자 전형,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 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도 그 서류 100%로 하는 전형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하는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이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 서류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이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요 대표적인 전형 이외에도 특별 전형으로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서류로만 학생을 전형하는 선발하는 특별 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기 우수자 전형, 뭐 디자인하고 예술학부, 그다음에 스포츠학부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기자 선발을 하는데 어학 특기자라든가 뭐 과학 특기자 이런 건 저희가 선발하지 않고 문학, 체육, 바둑, 뮤지컬에서의 특기자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시 모집 일정입니다. 저희 원서 접수는 대기업에서 그 제시한 원서 마지막 일인 9월 14일까지 저희가 원서를 받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면접 평가가 있는데요. 면접 평가가 수능 전 면접하고 수능 이후 면접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수능 전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은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하고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수능 전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하는 전형인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은 수능 후에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이 수능 전에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능 후로 면접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그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입학 전형의 주요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대학은 고교교육 중심의 입학 전형을 운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논술이나 적성고사 등이 전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기자도 어학, 과학 특기자는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추천서 폐지를 했고요. 자기소개서를 받는 전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종합 전형 중에서 그 서류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거기서만 자기소개서를 받고요. 자기소개서도 대기업에서 이번에 공통문항으로 제시한 2개 문항만을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고, 대학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별도의 문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반영 교과별로 우수한 4개의 과목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한두 번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저희 대학은 용인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4개의 과목만 반영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집 단위가 수시와 정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시는 학과 또는 전공 단위로 저희가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단과대학이나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다가 2학년 때 학과하고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개가 중요한 전형이라고 그랬죠. 교과 선역 100%, 교과 성적 플러스 면접, 서류 100%, 서류 플러스 면접 등이 있는데, 자, 이거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다 4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특성에 맞도록 선택권을 저희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4개 전형의 좀 특징에 대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년과 대비해서 65명이 늘어났고요. 교과 면접 전형은 11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전형으로 하는 거는 대폭 늘어났고, 그다음에 면접 전형은 조금 감소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이 2개를 합하면 전년도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형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 하는 일괄 전형이고요. 교과 면접 전형은 1단계 교과 성적 100%, 그다음에 1단계 통과자 5배수를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요. 그 5배수 학생을 가지고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인재 서류 전형은 학생부 외에 저희가 자소서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2개의 공통 문항의 자소서를 받는데요. 그걸 통해서 일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지인재 면접 전형은 종합 전형인데 그 학생부만을 저희가 이용해서 서류 평가를 합니다. 즉 자소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를 통해서 1단계 4배수를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3배수를 선발을 했는데 수능 후로 면접을 옮기면서 4배수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배수를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2단계의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단계 평가 또는 일괄 평가를 어떻게 하냐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문사회 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요 4개의 교과 영역만을 반영을 하고요. 자연 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역시 4개의 교과 영역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교과 영역에서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국어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4개 과목, 영어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4개 과목 이렇게 4개의 과목씩 저희가 뽑아서 성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서 이제 지원 전략 말씀드리면서 입시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 보시고 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지대가 높지 하고, 근데 그게 상위 4과목만 선별해서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 지금 학생들이나 N수생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고3 이제 끝나고 수능이 끝나면 3학년 2학기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때 학생들이 조금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모든 그 수험생을 대상으로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일부 대학은 뭐 3학년 때 가중치를 좀 높게 두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1, 2, 3학년 다 동일한 가중치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 좀 관심이 많은 게 그 진로 과목과 관련해서 성취 평가로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A, B, C로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과목은 저희가 그 성적을 내는데 반영을 하지가 않습니다. 즉 등급이 기록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 상대 등급이 기록된 과목만을 평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요 4개의 과목을 총 몇 단위를 이수했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총 몇 단위를 이수했냐.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수 단위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가산점을 좀 부여를 합니다. 요 가산점은 사실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요. 내가 자연계열 과목을 좀 많이 들었는데 인문계열에 지원하겠다, 또는 인문계열 과목을 좀 많이 들었는데 자연계열에 지원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요 2개의 그 평가 요소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평가 요소별로 가중치가 조금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크게 4가지로 평가하는데요. 그게 인성,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서 평가하는 거는 저희가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학업 역량을 조금 강조해서 이 2개가 바뀌었습니다. 학업 역량을 30%를 주고요. 그다음에 면접으로 하는 경우는 학업 역량 20%에 발전 가능성 30%를 줍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높이 본다. 학업 역량은 단순히 내신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세부 능력 특기상 세특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해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업을 했나, 학업 성취를 이루었나라는 그 과정까지 평가하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높게 보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의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어떠한가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게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면접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 면접은 말씀드렸듯이 5배수 인원으로 면접을 하고 수능 전에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학생부도 안 주고요. 이 친구가 1단계 내신 성적이 얼만큼인가 그런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완전히 그 블라인드로, 모든 게 다 블라인드 되는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대기 중에
면접 기초 자료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명지인재 전형 즉 종합 전형의 면접은 저희가 수능 후에 면접을 하고요. 4배수 인원을 저희가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배수였고 수능 전에 면접을 했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접도 학생부 기반에 면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면접은 모두 학생의 어떤 사고력, 논리적인 능력, 그다음에 학생부의 내용에 대한 어떤 확인,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지 문제를 푼다든가 제시문을 준다든가 하는 면접은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과거의 교과 성적 전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학교장에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재수생이나 N수생들도 이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정시에 2월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은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 정도의 저희가 좀 면접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의 서류 전형은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신설된 전형 같은 경우는 기회가 많은 전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지인재 면접 전형은 과거의 명지인재 전형과 동일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고요? 뒤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분부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류 평가 방법입니다. 종합 전형에 있어서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많이 보고, 그다음에 면접형은 제가 발전 가능성을 조금 더 상적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면접하기 전에 면접 기초 자료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왜 여기 이 학과에 지원했니?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뭐니? 고등학교 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니? 졸업하고 무엇을 하고 싶니?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의 면접은 저희가 인성 전공 적합성 뿐만 아니고 의사소통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 면접할 때는 의사소통 능력이 어떠한가, 즉 면접자와의 인터랙션이 어떠한가를 조금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기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저희 요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추후에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MJ 대입 공간 신청을 받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시는 내용을 좀 Q&A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이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Q&A를 적어주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강연자분들께서도 마침 그런 걸로 작성을 해주시고 있었지만 더 많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파악해 주시고 강의 내용에 녹여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년도 명지대학교 입시 결과와 이제 올해의 입시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실 명지대학교 장미정 책임 입학 사정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입학사정관 장미정입니다. 네, 오늘 학부모님과 학생분들께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명지대학교 2021학년도 전형 결과 및 2020학년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형 결과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지대학교의 총 지원 경쟁률을 보시면 맨 아래에 10.341로 수시에서는 대부분의 전형들이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요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을 먼저 보시면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이 가장 높은 12.75 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교과 면접 전형 경우는 10.73 1대 1, 학생부 종합 전형 명지 인재 전형 경우는 9.47대 1로 대부분 10대 1의 주요 전형들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올해 아마 전형을 치르고 났을 때 가장 대학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등록률이 이루어질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인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등록률이 좀 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년에는 89.9%의 등록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80.5%의 등록률을 보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도 예년에는 99.1, 98.151 정도의 등록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97.8대 1의 등록률을 다소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였고 교과 면접 전형인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약간 높은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학생부 전형 결과에 대한 안내를 드릴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 예년에 비해서 전형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전형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학교들과 이제 비교해서 전형 안내하는 자료들을 좀 보니까 사실 저희가 반영하는 게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반영 계열 교과별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상위 4과목에 해당되는 성적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내될 때는 비교되는 이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만 비교가 되어 있고 이게 상위 4과목에 대한 성적인지 안내가 없어서 아마 다른 데서 전형 자료를 보실 때는 이런 부연적인 설명 없이 자료를 보시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 부분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의 예시를 통해서 얼마나 학생부 성적 산출에 변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5개 학기에 대해서 인문사회 계열인 경우에 저희가 반영하는 교과가 국수, 영, 사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국어와 수학, 영어, 사회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잘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학기별로 성적의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각 과목별로 상위 4과목에 해당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에서 4과목에 해당되는 성적을 뽑아보면 국어, 문학,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이런 독서. 그러니까 합법과 작문은 5등급이라서 안 되고 독서가 지금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 해당되는 4과목이 선택이 된 거고 수학에서도 수학과 수학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2학년 2학기 때 한 번 더 들었는데 저희가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학기가 다르게 이수를 한 경우에는 자랑 과목을 반영할 때 그 과목을 별도의 과목으로 계산이 되는 형태를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와 그다음에 영어 1,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 그리고 영어 2에 해당되는 과목이 성적 상위 4개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사회에서도 보시면 통합사회, 그리고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에 해당되는 과목이 각각 4과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에 보시면 반영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있어서 어떻게 산출을 하게 되면 이수 단위에다가 등급을 곱해서 해당되는 전체 이수 단위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학생부의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반영교과를 전 과목으로 반영했을 때 이 학생은 이수 단위를 90 단위를 이수한 거고요. 그 90 단위에 해당되는 거를 이수 단위와 등급을 곱한 거의 합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2.9 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이 나오는데 2021 학년도 명지대 학생부 성적 산출 방법이 상위 4과목을 반영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반영했을 경우에는 평균 등급이 1.98 거의 1등급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전 과목을 반영했을 때랑 상위 4과목을 반영했을 때 성적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성적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성적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 명지대에서는 가산점의 형태로 기존의 성적 산출 플러스 가산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가산점이라는 거는 학생이 반영교과에 대해서 이수한 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합을 0.05를 곱해서 저희가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가산점을 제공할 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등급이 있었던 국영수 4에 해당되는 과목 플러스 올해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서 학생들이 아마 사회나 수학에 있어서 단위가 없는 등급이 없는 과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등급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계산되는 식에서는 반영이 되진 않고요. 가산점에서는 이수한 단위에 대해서 합을 저희가 가산점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학생인 경우에는 수학에서 이수한 단위 4단위 그리고 사회에서 이수한 단위 10단위 그래서 14단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래 아까 앞에서 90단위 이수 단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14단위가 가산점에 해당되는 걸로 추가돼서 저희가 학생들이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들은 거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가산점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위 4과목과 그러면 전체를 반영했을 때 얼마나 성적의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전년도에는 상위 4과목을 반영한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 대한 성적이 지금 평균이 뭐 2.53, 2.43 요 정도의 비율로 나온다고 하면 올해는 상위 4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2.53이었던 성적이 평균적으로 다시 2.05 정도로 되는 걸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고와 평균, 최저 각각 얼만큼 상승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면 최고 점수인 경우에는 0.43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평균인 경우에도 0.46 그리고 최저인 경우는 0.65까지.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보다는 0.4에서 0.6까지도 실제 그 성적이 가만히지는 그 가산이 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2.7의 성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희가 상위 4과목에 해당되는 반영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1등급 때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등급 초도 될 수 있는 다양한 계산법이 지금 보시는 걸로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교과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부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전 과목을 반영했을 때와 상위 과목을 반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면 상위 4과목을 보여드렸을 때는 최고가 한 0.42 정도 그리고 평균이 0.48 그리고 최저인 경우는 0.29.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이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 평균적으로 한 0.4 정도가 상승이 됐었고, 그리고 많이 차이난 학생인 경우에는 뭐 1.8 정도도 상승 효과가 있는 학생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학생부 성적이 골고루 받은 게 아니라 조금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산법에 의하면 학생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각각의 모집 단위에 대해서 전년도에 어떤 전형 결과가 있었는지를 먼저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운영이 되지만 전년도에는 교과 성적 전형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것은 2020학년도에 계열 전체를 반영했을 때 과목을 기준으로 된 산출 방법이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성적은 2021학년은 상위 4과목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성적에 있어서 조금 오른쪽이 상승돼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도에 교과 성적 전형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앞에서도 12.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학과,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학과나 청소년 지도학과, 법학과,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 이런 학과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사회과학 계열이나 이런 있는 그 학과들이 대부분 경쟁률이 높게 보여지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쟁률이 가장 낮게 나왔던 거는 문헌정보학과가 지금 보시는 8.3의 성적을 경쟁률을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마 이 성적들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충원하고 등록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사실은 성적으로만 선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쟁률도 높기도 하지만 충원이 굉장히 많이 도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아마 오른쪽에 보시면 충원율이라고 해서 박스가 둘러져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합격자 이외에 예비 번호를 5배수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어 영문학과나 행정학과,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학과나 경영학과, 그리고 융합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5배수, 그러니까 5배수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의 충원이 다 완료가 되고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인원이 모자라는 학과도 있었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충원이 되었던 학과들을 지금 보여드렸는 충원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학과에서 미달이 생겼었는지를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500%가 아닌 학과들 내에도 보시는 것처럼 국어국문학과라든가 아니면 사학과, 문헌정보, 철학과, 행정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아동학과 같은 경우에도 2월 인원이 있어서 대부분의 인원이 정시로 2월이 된 인원이 있었던 학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교과 성적 전형의 입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원자의 요 숫자가 바뀌었네요. 지원자 평균이 2.49, 그리고 등록자 평균이 2.0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연 계열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인문 계열인 경우에는 작년에 교과 성적 전형 경우에는 한 350% 정도 그 충원이 돌았는데, 인문과 자연과 거의 비슷하게 충원이 돌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에서도 왼쪽에 있는 그 수학과 2.28이 올해는 1.94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랐다라는 기준을 왼쪽에서는 전 과목을 반영했고 오른쪽에서 상위 4과목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0.4나 0.5를 더한 숫자로 비교하시면 오히려 떨어진 학과들도 있는 것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성적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자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식품영양학과가 작년에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고, 그리고 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었고, 물리학과인 경우와 수학과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6대 1, 8대 1에 조금 낮은 경쟁률을 보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인문에서도 저희가 예비번호 부여한 인원이 모두 다 충원된 학과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자연에서도 화학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에서 모두 5배수로 충원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공학과인 경우에는 22.3대 1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컴퓨터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AI나 이런 쪽으로 관련된 학과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하지만 그 관련된 학과들에 있어서 충원에 관한 인원도 굉장히 많이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현상은 올해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자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화학이랑 식품영양학과, 그다음 화학공학과, 그리고 환경에너지공학과와 토목환경공학과, 그리고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와 전공자격고 자연, 이런 학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에서 인원이 정시로 2월된 인원이 있었습니다. 네,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인문에 해당되는 경우에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인 경우에는 주로 사회과학 계열에 해당되는 디지털 미디어학과나 아동학과, 그리고 청소년 지도학과가 거의 15대 1에서 16대 1에 해당되는 경쟁률을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서울에 있지만 이 자연 계열에 해당되는 융합소프트 학부가 16.9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인문 마찬가지인데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이 5배수 저희가 예비 번호가 면접을 했을 때 들어간 인원이 모두 다 충원으로 돌아간 학과는 없고요. 대신에 충원율이 좀 높았던 학과들을 보시면 국어 국문학과 240%, 그리고 일어 일문학과,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 그래서 저희가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1배수로 들어온 학생들은 다 빼고 그 다음에 예비 번호를 부여한 인원에 대한 걸 저희가 계산한 거라서 실제로 예비 번호가 합격한 인원 이외에 2배 인원이 더 예비 번호를 부여받은 학생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 학과 내에서 미달이 돼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발생한 학과인 경우에는 정치 외교학과랑 경영학과 그리고 법학과에서는요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지원자에 보시는 것처럼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2.39인데 지원자 평균은 2.699. 여기에서는 사실은 1단계 최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단계 최저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맨 위에서 보셔도 국어 국문학과가 2.64가 1단계 최저인데 그다음에 합격자 최종 등록자의 최저인 경우에도 2.52. 그래서 1단계 최저와 그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최저가 거의 같은 학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면접에서는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교과 면접 전형의 자연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자연에서는 경쟁률이 높았던 학교가 마찬가지로 컴퓨터공학과가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학과들이 경쟁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학 전공이나 전통건축 전공의 굉장히 경쟁률이 22대 1, 1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2등급 중반에 해당되는 학생들까지는 1등 최저에 해당되는 1단계 최저에 들어간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낮은 학과에는 3.95 이런 등급에 있어서도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충원이 많은 학과가 컴퓨터공학과랑 기계공학과 그리고 건축학 전공이 많이 돌았고요. 그리고 실제 2월이 일어난 학과 역시 컴퓨터공학과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교과 성적 전형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공학과인 경우에는 지원도 많이 하고 2월도 많이 되어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명지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를 전 과목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계열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성적과 오른쪽에 있는 성적의 기준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실제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미디어 학과나 청소년 지도학과에서 사회과학 대학에 있는 학과들이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학과가 ICT 융합대학에 있는 학과인데 이 학과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문에서는 23대 1, 22대 1에서 20대 1이 넘어가는 학과들이 좀 많이 있었던 편이고요. 경쟁률이 좀 낮은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인 경우에는 5.5대 1, 그리고 정치외교과 5.4대 1, 그리고 가장 낮았던 학과가 국제통상학과로 5.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인원이 적음에도 철학이나 미사나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 학과이지만 경쟁률이 또 낮은 과들도 사실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전년에 충원이 많이 돌았던 학과인 경우에는요. 일어 일문학과나 문헌정보학과, 법학과가 보시면 150% 이상의 충원이 좀 돌아 있던 편이고 사실 예년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충원이 좀 많이 이루어지긴 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보통 60% 이상의 충원, 최초 합격자나 이런 등록이 됐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40%대로 좀 떨어져서 실제로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이 좀 떨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명지 인재 전형 인문 중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있었던 학과는요. 일어 일문학과나 그다음에 아랍 지역 사학과, 행정,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의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학과들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 계열인 경우에도 보면 경쟁률이 높은 거 마찬가지로 명지 인재에서도 컴퓨터공학과랑 건축대학에 있는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제 경쟁률이 좀 낮았던 거는 사실 전기나 전자 이런 쪽에 학생들이 요즘에 신소재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긴 한데 저희가 명지 인재 전형에서 봤을 때는 작년도에 경쟁률이 좀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반도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 학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쟁률이 높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모집 인원이 좀 많았었거든요. 모집 단위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았음을 지금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충원이 좀 많이 도는 학과인 경우에는 수학이나 물리, 화학, 그다음에 환경에너지공학과랑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쪽에서 충원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실제 충원이 이루어진 거하고 2월 인원이 발생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공학과나 이런 거는 충원이 81.8%이지만 어느 시점에 충원을 그 합격을 포기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충원을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충원율은 낮지만 정시로 이원된 모집 인원이 있는 학과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요. 이 세 가지 전형에 대한 그 어떤 학과들이 주로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올해 전형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집 단위를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는 숫자로만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풀은 뭐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과 입문에서는 지원하고 등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성적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문이나 이와 같이 외국어가 들어가는 학과인 경우에는 이제 외고나 이런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낮은 성적대에서 합격하는 비율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인 경우에 명지 인재 전형에서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대부분의 성적은 2등급 후반에서 4등급대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자연 계열인 경우에는 외고나 이런 인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이외의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적이 좀 낮더라도 합격된 인원의 사례가 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숫자적으로 본 이제 결과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교과 면접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면접이 있는 전형인데 그러면 면접에서 얼마나 뒤집힐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통상학과인 경우에는 이제 교과 면접 전형인 경우에 1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 성적으로 5배수를 잘랐을 때는 그 5배수권에 들어가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면접을 잘 봐서 이제 300점 만점에서 276.75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아서 실제로는 최초 합격을 한 경우가 보여지는 예제이고요. 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융합공학부의 학생인 경우인데 교과 성적으로 산출했을 때는 5배수에 들어간 4배수와 5배수권에 들어간 학생이지만 면접 점수를 269.25를 받아서 실제로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최초 합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인 경우에 저희가 보통 한 70% 정도의 면접에서 역전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일단 5배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본인이 면접을 통해서 자신을 잘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지 인재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서류 평가에 의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된다 보니까 3배수권에 있던 학생이지만 실제로 면접을 잘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면접 점수를 281.5를 받아서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최초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류를 저희가 꼼꼼히 평가를 하고 있지만 서류에서 보지 못하는 역량들을 면접에서 전달을 하는 학생들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발표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지 인재에서도 30% 내외로 면접의 역정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2021학년도의 전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크게 4가지의 주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100%로 뽑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그리고 교과와 면접을 진행하는 교과 면접 전형이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지 인재 전형인 경우에도 서류로만 뽑는 전형과 아니면 면접이 있는 전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서 크게 나눠서 4가지의 전형이 있는데 각각의 전형을 교과 성적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좀 본다고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이 좀 선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명지인재 면접의 경우에는 성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본인의 잠재 역량을 잘 면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면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장 추천인 경우에는 물론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인 경우에는 교과 성적으로 지원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이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지인재 서류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면접이 없다 보니까 학생부에 본인의 학업이나 전공과 관련된 관심들을 충분히 드러나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별도의 면접 없이도 명지인재 서류 전형에 지원하실 수가 있고 명지인재 면접 전형인 경우에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했지만 학업에
대한 부분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나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면접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 더 그런 자신감이나 도전 정신들을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면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전형별로 간단하게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 올해 수능 저희는 모든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으로 선발을 했지만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전형이 변경된 이름이 변경된 거고 명지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별 추천 제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고 N수생도 저희가 지원 가능한 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진 않았지만 교과 성적 전형이 241명을 선발했었지만 올해는 30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 인원도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변수가 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지대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이 전 교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위 4과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다른 학교에 지원할 때는 성적이 좀 불리할 수 있는 과목들은 빼고 저희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성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들은 학생이라고 하면 이수 단위에 대한 가산점으로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 저희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역교육 인재 전형을 해서 많은 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 아마 내신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갈 걸로 저희를 수축하고 있고 전년에는 5배수에 해당되는 예비번호를 부여했다고 하면 올해는 아마 더 많은 배수 7배수 이렇게 지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배수의 그 예비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라서 충분히 다른 학교 전형을 쓰시더라도 6개 안에 충분히 교과와 관련된 전형을 쓰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 특히 올해 인문 계열인 경우에는요. 사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에 많은 부담이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교과를 보는 전형 중에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교과 면접 전형은 교과 성적 산출은 동일하지만 면접을 보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5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면접의 영향력이 앞에 서서 높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배수 안에만 들어온다고 하면 면접을 잘 보시면 합격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면접에 해당되는 걸 어떤 걸 물어보는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면접을 진행하고 나면 각 고사장에서 어떤 질문이 이루어졌는지를 요약해서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면접고사 질문 문항이 각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에서는 어떤 질문을 주로 했었고 중어 중문학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제공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가 탈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변수가 많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저희가 중복 지원 허용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를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특성에 맞게 조금 더 전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명지인재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단계별 전형이지만 면접 배수가 3배수였어요. 근데 올해는 4배수로 선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수능 이외의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미 수시에서 붙은 학생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보다 면접이나 이런 데서의 경쟁률은 더 실질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는 전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좀 덜 수 있는 전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명지인재 면접인 경우에는 그래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 평가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명지인재 서류 전형인 경우에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는데 이때는 면접이 없는 대신에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공통 문항만 하고 자율 문항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시는데 큰 부담을 줄어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평가 요소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평가 항목 요소는 동일하지만 반영 비율이 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명지 인재 면접에서는 학업은 좀 부족해도 도전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친구를 좀 더 많이 선발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발전 가능성의 비율을 30%로 높였고 학업 역량을 20%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서류형에서는 서류 안에서 본인의 학업적인 거와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영향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낮춘 그런 반영 비율을 보여드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본인의 장점에 맞는 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도 있고 두 개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 예년에는 이제 1명, 2명 선발을 하다 보니까 모집 단위의 학생들이 1명, 2명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올해는 강력화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인문학부, 어문학도 5명, 6명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변동사항 있는 거는 융합 소프트웨어 학부인 경우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과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데이터 테크놀로지 전공으로 분리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각각의 맞는 학과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아까 인원이 늘어난 인원 중에 보시면 문해창작학과가 저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문해창작학과인 경우에는 사실 수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거나 아니면 정시에서는 수능 실기로만 선발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보시는 것처럼 교과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문해창작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는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융합공학과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것도 올해 학생부 교과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추가된 모집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전공을 다 아직 정해놓은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전공을 못 정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가고 싶지만 내가 국문과에 가는 게 좋은지 디미가 가는 게 좋은지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공자유학부 인문이나 융합전공학부 인문 이런 학부들을 보시면 다 대학에 들어와서 1학년 때 학과 탐색을 하고 2학년 때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부입니다. 그래서 요 4개의 학과인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명지 인재 서류,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올해 선발이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전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전형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자유학부나 융합전공, 전공학부 인문, 융합공학부, 전공자유학부 인문 자연 이런 학과들은 1학년 때는 주로 학과 탐색에 해당되는 기회를 두고 2학년 때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들로 갈 수 있는데, 전공자유학부 인문이나 융합전공학부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계 전공에 해당되는 부분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전공학부인 경우에는 주로 미래산업과 관계된 연공청을 꼭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한 학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융합공학부도 마찬가지로 연계 전공이 스마트 인베디드 기계 시스템 공학이라는 연계 전공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고, 전기나 전자 기계공학과 중에서 학과를 선택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 중에는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올해 입시 전략과 그다음에 전년도 전형 결과를 통해서 어떤 학과에서 지원이 높았었고 그리고 그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안내를 드려서 올해 학과 선택과 전형을 선택하시는 데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좋은 입시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임사정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정밀하고 고도화된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쉽게 만나실 수 없었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학생부 성적 산출 예시 방법에서 인문계열 학생의 생기부를 여러분들께 예시로 보여드릴 때 명지대학교 교과 성적 산출식은 저희 그 등급의 환산별 등급 점수 곱하기 이수 단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정정 안내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실시간 채팅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질문 내용 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하셨던 질문과 그리고 이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공유하면 좋은 질문을 총 3개로 저희가 좀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책임 입학사정관님께 질문을 좀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혹시 교과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앞에서 전형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발표할 때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계열별 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적 자료랑 관련된 기준을 계열 교과로 해서 전 과목을 보여드렸더니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계열 교과 위에는 반영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에 있는 전 교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전형 결과에 안내된 내용들은 다른 전형하고의 그 위계를 맞추기 위해서 과목에 대한 것들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이제 명지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교과 면접에 대해서는 관영 교과별로 잘한 거 각 4과목씩 뽑아서 네. 성적 산출을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다 참고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유형도 상당히 좀 많죠. 네. 그래서 혹시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또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명지대학교인 경우에는 앞에서 전형 특징을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년도 2021학년도 같으면 일반고에 그 지원한 학생의 비율은 84.2% 정도 지원했었고 실제 최종 등록자의 비율은 88.3%라서 지원자 대비해서 약간 웃도는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네. 비율이 결국 이제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모두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명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시 모집 전형에는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교과 전형에서 산출을 할 때 이제 반영되는 그 계열별로 각각 잘한 거 4과목씩을 뽑아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뭔가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 명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메뉴에 들어가야 이런 메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 문의가 있었거든요.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적 산출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 도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학 3당 솔루션에 들어가시면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 해당되는 솔루션이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시 모집에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개인의 어느 고등학교 뭐 이런 성적이나 이런 것들 쓸 수 있는 상담 자료를 입력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학생부 등급 산출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야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앞에서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릴 때는 사실은 2등급이면 그 반영 교과 그
등급에 해당되는 환산 점수가 99점 이렇게 등급 계산하고 이수 단위를 곱해서 정확하게 산출식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각 학교마다 산출식에 대한 그 점수가 틀리잖아요. 환산 등급에 대한 점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본인이 받은 등급의 이수 단위를 곱해서 어느 정도의 등급인가라는 걸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성적을 산출하실 때는 각 등급에 맞는 반영 점수, 환산 점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계산하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좀 더 상세하게 명지대학교 교과 성적 산출시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성적을 등급을 입력해서 좀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네, 입학처 홈페이지에 네, 입학 도우미, 입학을 도와주는 입학 도우미 메뉴에 들어가셔서 입학 상담 솔루션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 네, 성적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명지대학교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수시 전형의 이해를 돕고 또 어떤 지원 전략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이 MJ 대입공간을 시청해 주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의 어떤 관련 자료나 내용들은 유튜브 채널 채팅방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언제든지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지껏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